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받는 월급 한 푼도 안 쓴다고 쳐보세요. 밥도 안 먹고, 교통비도 안 내고, 핸드폰 요금도 안 내고, 숨만 쉬면서 통장에 꽉꽉 넣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까요? 10년? 15년? 아니요. 26년이요? 26해, 25살에 취업하면 51살에 겨우 모이는 돈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숫자가 역대 최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월급 모아서 집 사야지. 취업 준비할 때, 첫 월급 받았을 때 한 번쯤은 다 해본 생각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지금 서울에서 실행하려고 하면요. 계산기 두드리는 순간 현타가 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발표됐어요. 13억 1145만 원, 13억이요. 그리고 지난해 기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420만 5천 원이었어요. 자, 이 두 숫자를 나눠보면요. 매매 가격이 월급의 312배예요. 312배라는 숫자가 뭔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이걸 연 단위로 바꾸면 26년이에요. 1년 12개월 곱하기 26. 월급을 단 한 번도 안 쓰고 전액 저축해야 26년 만에 도달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312배라는 숫자,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312배. 이 숫자가 마지막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5,146만 원이었고 월평균 근로자 임금이 368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때도 312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때랑 비율이 똑같으면 뭐가 달라진 거야? 달라진 거 있어요. 절대적인 숫자가 다릅니다. 집값은 11억 5천에서 13억 1천으로 올랐어요. 임금도 368만 원대에서 420만 원대로 올랐고요. 분명히 월급도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월급이 절대 따라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월급이 찔끔 오르는 동안 집값은 쑥쑥 올라서 결국 비율이 그대로 312배로 유지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울에서 월급만으로 집을 사는 건 똑같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절대 금액이 더 커졌으니까 체감은 더 무거워진 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에이, 서울에 집 사는 건 원래 어렵잖아. 그냥 월세 살면 되지. 맞아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월세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월세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요.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1만 원이에요. 151만 원. 1년 전만 해도 135만 원이었거든요. 불과 12개월 만에 약 11.9%가 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난해 4월에 140만 원을 넘긴 이후로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쭉 올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요. 계단식으로 꾸준히 오르기만 한 거예요. 월급 420만 원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면 실수령액이 확 줄어들잖아요. 거기서 월세 151만 원 내고 나면요. 남는 돈으로 밥 먹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고 가끔 친구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은요? 꿈이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월세 강세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금리 부담이 여전하고 세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세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몰리고 월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숫자들이 우리한테 뭘 의미하느냐? 26년 모아야 집을 산다. 이건 사실상 월급만으로는 서울에 집 못 산다 라는 선고에 가까워요. 순수하게 근로소득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건 평균값 기준이에요. 더 싼 아파트도 있고 더 비싼 아파트도 있겠죠. 근데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건 전체적인 시장의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월세는요, 151만 원이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평균이에요. 어디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용산구 월세 평균 269만 원이에요. 강남구 267만 원, 서초구 262만 원. 이 세 곳은 월세만으로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월급 420만 원 받는 사람이 용산구에서 월세 살면요. 월급의 거의 64%가 집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중랑구는 평균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안 돼요. 같은 서울인데 용산구랑 중랑구 월세가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거죠. 특히 눈에 띄는 게 송파구예요. 송파구 2월 평균 월세가 209만 원인데 이게 1년 전보다 36.6%나 급등한 수치래요. 36.6%요. 물가 상승률이 보통 몇 퍼센트인데 월세가 1년 만에 36%가 올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숫자예요.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송파구마저 이 정도라면 서울 안에서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월세 151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서울 바깥으로 나간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근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교통비가 늘어나고 삶의 질 문제도 따라오잖아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라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소비도 줄고 저축도 못하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의 다른 계획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거든요. 자, 좀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봐볼게요. 312배라는 숫자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2021년 12월에도 312배였고 2025년 2월에도 312배예요. 약 3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에 정부가 바뀌었고 각종 부동산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집값은 자산시장의 논리로 움직이고 소득은 노동시장의 논리로 움직이잖아요. 이 두 개의 속도가 다르니까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쪽을 보면요. 전문가들이 당분간 월세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금리 부담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세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라서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평균의 함정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3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강남의 30억짜리와 외곽의 5억짜리가 섞인 평균 값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13억짜리를 사야 해 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건 전체적인 시장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세대가 서울에서 정착하는 방법이 과연 있긴 한 걸까? 정리해 볼게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3억 1145만 원, 월급에 312배, 26년 치월급. 이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2021년 12월과 동일한 기록인데 절대적인 금액은 더 올랐어요. 월급도 올랐지만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월세도 만만치 않아요. 서울 평균 151만 원. 1년 사이에 11.9% 올랐고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용산 269만 원, 강남 267만 원인 반면에 중랑구는 90만 원. 같은 서울 안에서도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 숫자들이 불편하죠? 근데 불편해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모르면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20대, 30대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선 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 숫자를 알아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감안하면 주거 전략을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짜야 해요. 지금 당장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자산을 불리면서 시기를 보는 게 맞는지 혹은 서울 외 지역까지 시야를 넓힐 건지 이런 판단을 하려면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게 먼저예요. 오늘 얘기한 핵심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집값은 계속 올랐고 월급은 찔끔 올랐고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6년이라는 숫자 체감이 되시나요? 본인의 주거 계획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주변에 이 현실을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숫자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크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